사랑의 언어 5가지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정하는 말에 대해 읽어드릴게요. 사랑의 언어 1번째, 인정하는 말. 마크 트웨인이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마크 트웨인의 말대로라면 1년에 6번 칭찬을 받으면 1년 동안의 사랑의 탱크는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의 배우자는 더 많은 칭찬이 필요할 것이다. 사랑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은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다. 솔로몬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다. 많은 부부는 말로 서로 칭찬하는 것의 위력을 알지 못한다. 솔로몬은 또한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고도 했다.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다. 인정하는 말은 단순하면서도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와, 당신 그 옷을 입으니 정말 멋있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이 요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일 거야. 오늘 저녁 당신이 설거지해 준 것 너무 고마워요. 오늘 밤 아이 보느라 정말 수고했어.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자주 주고받는다면 결혼 생활에 어떠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까? 몇 년 전 사무실에 문을 열어놓고 앉아 있는데 한 여성이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내 방으로 다가왔다. 물론입니다. 들어오세요. 그 여성은 체프먼 박사님, 문제가 있는데요. 남편에게 침실에 페인트 칠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9개월이 지나도록 하질 않아요. 별수를 다 써보았지만 하질 않아요. 라고 말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주머니 잘못 찾아오셨군요. 여기는 페인트 가게가 아닙니다. 라고 잠시 속으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시죠. 라고 말했다. 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 좋은 본보기인데요. 날씨가 굉장히 좋았던 것 아시죠? 그런데 남편은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그는 자기 컴퓨터 업데이트만 했어요. 아주머니는 무엇을 하셨나요? 남편 방에 들어가서 당신 참 이해할 수 없군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침실에 페인트 칠은 하지 않고 컴퓨터만 손보고 있으니 라고 했죠. 그래서 남편이 침실에 페인트 칠을 했습니까? 아니죠. 아직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아주머니는 컴퓨터 쓰는 걸 싫어합니까? 왜 싫어하겠어요? 좋죠. 하지만 나는 침실에 페인트 칠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당신이 침실에 페인트 칠하는 걸 정말 원한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9개월간이나 말했거든요.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남편이 좋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나요? 쓰레기를 버려준다거나 차 창문에 붙은 벌레를 떼어준다거나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준다거나 공과금을 내준다거나 옷을 옷걸이에 거는 것과 같은 일들이요.
네, 그러한 일들은 하죠. 그렇다면 두 가지 제안을 하겠어요. 첫째는 페인트 칠을 좀 해달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다시는 반복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침실에 페인트 칠하기를 당신이 원한다는 사실을 남편이 안다고 말했죠. 이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어요. 둘째는 이후에 남편이 좋은 일을 하면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가 쓰레기를 버려줄 때 여보,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해야지. 절대로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렇게 꾸물거리니 날아다니는 파리가 당신 대신 그것을 치우려 들 거예요 라고 하지 마세요. 남편이 공과금을 내주려 할 때 그의 어깨에 손을 살며시 얹고 여보, 이렇게 공과금 내주는 것까지 챙겨주니 고마워요. 다른 남편들은 이런 일 안 한다는데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세요. 그가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말로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페인트 칠을 해줄 것 같지 않은데요. 당신은 내 조언을 구하러 오셨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두고 보십시오. 그 여성은 미심쩍어 하면서 내 사무실을 떠났다. 그러나 3주일 후 그 여성이 내 사무실에 다시 나타나 그 방법이 통했어요 라고 일러주었다. 말로 칭찬하는 것이 잔소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자로 하게 하기 위해 거칠의 말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칭찬을 들을 때 그 말에 보답하고 싶어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한다. 격려하는 말. 말로 칭찬하는 것은 당신이 배우자를 인정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와 약간 다른 것으로는 격려하는 말이 있다. 격려하다는 용기를 불러일으키다 라는 의미다. 우리 모두는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 용기가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기 힘들다. 배우자가 불안해하는 부분의 잠재력은 당신의 격려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 앨리스는 언제나 글쓰기를 좋아했다. 대학생활 마지막 학기에 그녀는 저널리즘 분야의 몇 과목을 수강했다. 글 쓰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전공인 역사에 대한 흥미를 능가함을 그녀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전공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때였다. 대학을 졸업한 후 첫 아기를 낳기 전에 그녀는 몇 편의 글을 썼다. 그중 하나를 잡지사에 투고했는데 거절당하자 더 이상 제출할 용기를 갖지 못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좀 더 시간의 여유가 생기자 그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앨리슨의 남편 키이스는 결혼 초기에 그녀가 글을 쓰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일로 바빴으며 승진에 대한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키이스는 삶의 진정한 의미는 일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앨리슨과 그의 흥미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우연히 그는 앨리슨이 쓴 글을 꺼내 읽어보았다. 그녀의 글을 읽은 후 앨리슨이 책을 읽고 있는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굉장히 흥분하면서
앨리스는 독서를 방해하고 싶진 않지만 이 말을 꼭 해야겠어. 휴일을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라는 당신의 글을 방금 읽었는데 당신 정말 훌륭한 작가야. 이 글은 꼭 출판되어야 한다고. 정말 멋진 글이야. 당신이 쓴 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 같아. 문체도 정말 수려하고 잡지사에 이것을 꼭 제출해야겠어.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앨리스는 재빠르게 물었다. 그렇고 말고 정말 훌륭한 글이야. 라고 키이스는 대답했다. 키이스가 나가자 앨리스는 독서를 계속할 수 없었다. 읽던 책을 무릎에 내려놓고 키이스가 한 말을 30여 분 동안 생각해 보았다. 다른 사람들도 키이스와 같은 반응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몇 년 전에 거절당한 기억이 났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아주 달라져 있었다. 더 많은 경험을 쌓았다.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면서 그녀는 결심을 했다. 글을 잡지사에 보내보기로 했다. 키이스는 오래전에 이러한 격려의 말을 했었다. 그 이후로 앨리슨의 많은 글이 잡지에 실렸고 지금은 출판 계약도 했다. 그녀는 지금 훌륭한 작가다. 하지만 한 편의 글이 잡지에 실리기까지 어려운 도전을 하도록 그녀의 남편이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 당신의 배우자에게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잠재력이 있을 것이다. 그 잠재력은 당신이 격려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마 어떤 배우자는 잠재력을 개발시키기 위해 강좌에 등록하여 배울 필요도 있다. 어떤 배우자는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해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할 수도 있다. 당신의 말은 배우자에게 이런 일에 첫 발을 내디디는 용기를 줄 수 있다. 당신의 배우자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라는 말은 아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이미 갖고 있는 관심을 개발하도록 격려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보수가 더 많은 직장을 찾으라고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것은 남편에게 정죄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이 더 나은 지위를 바라거나 추구하고 있다면 아내의 말은 결심을 굳게 하는 것이 된다. 남편이 그 소원을 갖기 전까지 아내의 말은 판단하고 죄책감을 주는 것으로 들린다. 사랑이 아니라 거부의 표현인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여보, 난 부업으로 집수리 일을 해볼까 하고 생각 중이야 라고 했다면 아내는 격려의 말을 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격려하면 된다. 당신이 그렇다면 한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성공할 거예요. 그건 당신이 잘하는 것들 중 하나예요. 당신 마음이 결정되면 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난 최선을 다해 돕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남편은 용기를 얻어 그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격려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공감하는 것과 배우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배우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때 비로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 말로 격려한다는 것은 내가 알아. 내가 당신과 함께 있잖아.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인격과 능력을 신뢰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믿고 칭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한 것보다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용기 부족이
그것의 개발을 막고 있다. 사랑하는 배우자는 가장 중요한 촉매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당신에게 힘들 수도 있다. 그것이 당신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아닐 수도 있다. 제2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이 들 수도 있다. 특히 비판적 말투를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나는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다. 네, 이것으로 5가지 사랑의 언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